네. 자, 122번의 2번부터 볼게요. 자, 122의 2번을 보니까 지금 A 값은 10과 100 사이에 있는 실수고, 자, 이러한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의 4개의 점 PQR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속건을 보니까 PQRS의 대소 비교가 나와 있네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점 PQRS는 이렇게, 자, 양순지 음순지 모르나 어쨌든 자,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지면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제 더 큰 점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나 조건 보니까 두 개 집합 주는데 첫 번째 집합 A는 PQRS를 원소로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에서 B의 원소는 로그의 열 A랑 로그의 A분의 10이랑, 자, 다시 로그의 A의 10A랑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10분의 A랑, 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근데 A랑 B가 서로 어떤 집합이라고 했냐면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 그때 P에서 S까지의 거리가 자 3분의 8을 나타내고 있을 때 36 곱하기 성분 QR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 이런 얘기다. 그쵸? 자, 첫 번째 생각. A랑 B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PQRS에 뭐 되겠다는 생각? 대응되겠다는 생각이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큰 수랑 작은 수에 대한 여기 있는 4개의 로그 값에 무슨 비교를 하자는 얘기냐면, 그렇죠, 대소 비교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A는 지금 10과 100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원소 그럼 4개를 적어보면 로그의 10A랑 그 다음에 로그의 A분의 10이랑, 얘 좀 모양 예쁘게 바꿔볼까요? 얘는 그러면 로그 10이랑 로그 A 합이니까, 그치, A 더하기 1 더하기 로그의 뭐?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다시 로그의 A분의 10은 1 마이너스 로그의 뭐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이 생각인 거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위치에 있는 로그 값이 나와 있는데 로그 A의 10이라 나와 있고 10A라 나와 있고, 이것도 분배하면 1 플러스 로그의 A의 10,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의 A의 너분의 뭐냐면 10분의 A예요. 얘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A의 1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네. 전부 다 얼마 기준으로 더하고 빠지고 있지? 1. 1 기준으로 더하고 빠지고 있으니까, 자, 결국에는 여기 더하는 숫자랑 빠지는 숫자의 크기 비교를 좀 하자라는 얘기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우리가 대소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로그의 A랑 로그의 A의 10이겠다. 그치? 네. 근데 이 둘은 자, 위치 10인 걸 이렇게 부활시켜주면, 자, 다시 살려주면 우리 서로 무슨 수 관계에 있고? 역수 관계에 있는 거고. 그치? 그때 A라는 값이 1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100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로그 10의 A라는 숫자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경계에 지금 로그 10에 10이 들어가면 자연수 얼마? 1이 생길 거고, 로그 10의 100은 자연수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아, 여기가 지금 로그 10의 10이고 여기가 지금 로그 10의 100이 되면, 자, 로그 10의 A는 1과 어디 사이에 있을 거다? 2 사이에 있으니까 1보다는 어쨌든 어떤 수가 됩니까? 큰 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면서 1점 얼마 정도 될 거고, 얘는 그것의 역수니까 몇 점 얼마 정도 되는? 0점 얼마 정도 되는, 자, 이렇게 1보다 작은 수라는 뜻이 되겠네. 그러면 제일 큰 거는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지 않을까? 자, 그럼 이 값이 지금 뭐가 될까요? S가 되고, 자, 그 다음으로 큰 값이 더해지는 값일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빠지는 값이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다? Q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P에서 S까지 거리가 나와있는데 P에서 S까지는 제일 먼 거리의 차이를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 둘의 차를 얘기를 하면 P에서 S를 빼면 얘에서 얘 뺀 걸 얘기하지 않나? 그렇죠. 자, 큰 거에서 그럼 작은 거, 뭐야?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자, 1 플러스 로그의 A에다가 1 마이너스 로그의 A를 뺀 게 지금 3분의 8인 거니까, 자, 정리해주면 1 없어질 거고, 몇 로그 A가? 2 로그 A가 3분의 8 된다. 자, 그럼 로그 A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4가 된다. A는 그래서 10의 3분의 4승이다.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치? 자, 그러고 나면 QR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집어넣으면 숫자 정해질 거 아닙니까? Q는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 치면 1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3분의 4 중에 10이 되니까 1 마이너스 몇 분이면 몇 수 될 거니까 그치 4분의 3에서 얘는 4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누구 찾아야 되니? R 찾는 건데 여기 아까 로그 10의 A가 그대로 4분의 3이 빠지는 거였으니까 얘는 1 플러스 뭐가 될 거다? 4분의 3이다. 그래서 얘는 4분의 7이 되겠지요. 됐나요? 네. 자, 둘 사이에 거니까 2개 빼버리면 4분의 6 남아서 답은 몇 분이면? 2분의 3 됐죠. 자, 그래서 36배 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고 123번으로 가봅시다. 녹화되고 있나요? 네. 굿. 민준이 이름만 부르면 이제 머리 숙이는 거야. 고생이 많다. 끝. 자,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의 실수 뒷값을 합을 구하래요. 등식은 몇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몇 개다? 두 개다. 부정방정식이고 문자의 제한 조건이 자연수 조건으로 나와 있다. 그쵸? 네. 자 그럼 이 등식부터 예쁘게 정리하겠다는 건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바꾸자는 얘기지 않을까? 네.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밑이 같으니까 로그 4에 AB랑 B분의 A가 무슨 셈 될 거고? 곱셈 될 거고 자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로그에 빼면 얘에서 얘 빼면 역수 곱할 거니까 4에 AB 곱하기 뭐분의 뭐? A분의 B 그치 이 값이 지금 얼마 된다는 얘기냐면 8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네. 그러면 로그의 지금 4에 자, B 약분되고 나면 A 제곱 생길 거고 로그의 4에 A 약분되고 나면 B 제곱 생기면서 8 되는 건데 2 앞으로 나오면서 4 약분되면 아 로그의 4의 A랑 로그의 4의 B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치 2가 된다 이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있잖아 문제에서 로그 4의 B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는데 자 두 개 곱해서 2되는 자연수 곱 만들라는 얘기야. 그쵸? 네.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여기 얼마인 거? 2인 거. 여기 2 들어가면 1인 거. 자, 이것만 생각하자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치? 왜냐하면 로그 4의 A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고 누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A에다가 자연수를 뚜닥뚜닥뚜닥 어쨌든 집어넣을 거야. 그치? 네. 자, 그럴 때 여기는 로그의 4의 B도 무슨 수가 돼야 될까? 자연수 돼야 되네? 그럼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내가 모르는 자연수 로그 4의 B가 로그 4의 A분의 뭐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2로 표현된다 생각하는 게 맞고 자, 이 4, 로그 4의 B가 그러면 현재 무슨 수가 되어야 하니?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 여기에 A에다가 1부터 따다다다 넣자라는 느낌이 강하겠다. 그쵸? 네.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2 넣으면서 2분의 1 되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2 가능하네? 그럼 A에 3 넣으면 안 될 거고 A에 얼마 넣으면? 4 넣으면 될 거고 5, 6, 7 이런 것들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낫나? 이걸 이 역수니까 2 곱하기 로그 A에 바꿔볼까? 네. 그래도 되겠어? 네. 똑같나? 고민이 되네. 아니야.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자. 뭘 열심히 막 바꾸니. 자, A에 그러면 5나 6이나 7은 안 될 거고 8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얘는 지금 어차피 누구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일 거니까. 그럼 B에 A에 8을 집어넣었다 치면 얘는 로그의 2의 제곱에 2의 몇 제곱? 세제곱 되고 몇 분의 몇이 될 거라서 2분의 3. 그럼 얘는 2 곱하기 2분의 3의 역수를 곱하니까 몇 분이면 3분의 2 될 거라서 어쨌든 자연수 되면 못 돼요. 못 되는 거다. 그치? 그럼 A에 8 안 될 거고 9, 10, 11, 12 이런 것들도 다 안 되다가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해야 된다. 그치? 자 그럼 16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요. A에 그러면 2의 5승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2의 5승이 들어갑니다. 1부터
그치? 2 곱하기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되니까? 5분의 2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커지면 그렇지 1보다 어떤 값이 되기 때문에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되는 A 값은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2인 거 4인 거 16인 거 찾는 게 가장 어쨌든 그냥 빠르고 눈에 보이는 방법이에요. 끝? 네. 자 해서 모든 양의 실수 B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제 다시 B값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A가 2일 때는 얘가 지금 밑이 몇 분의 몇이 될 거라서 2분의 1일 거라서 자 역수 곱하면 자 로그 B의 4가 로그 4의 B가 자 먼저 4인 거 될 수 있고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얘가 4가 들어가게 되면 1이니까 그대로 얘가 2인 거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16이 들어가면 자 2분의 1 되는 거였기 2 되는 거였기 때문에 2 나누면서 자 1 될 수 있다 이렇게 1, 2, 4 세 가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됐죠? 자 그래서 B값은 4의 거듭제곱으로 열심히 찾으시면 되고 자 123번이었고 자 넘어가서 124번으로 갑시다. 으쌰. 이게 뭐야? 자 로그 4의 2n 제곱 문제는 좀 짧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다시 2n 루트 n 자 이 값이 5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러한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으라. 자 네가 50 이하 자연수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로그 값을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치? 자 정리부터 합시다. 자 미치인 걸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미치인 걸로 바꾸면 다시 몇 분의 몇 나갈 거고 2분의 1 나갈 거고 자 그대로 2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 여기까지 가능하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로 묶어내고 나면 자 여기에 로그 2의 2n 제곱에다가 자 루트 n이 나누어질 거니까 자 루트 n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가능? 네. 자 그래서 얘가 몇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5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로그의 표현이 로그의 2에 자 2n 제곱에다 루트 n 나누면 얘는 2의 n 루트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n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의 2분의 1배한 것이 지금 50 이하의 자연수 되는 거니까 이거 50 이하의 자연수 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로그 값은 누구의 배수일 수밖에 없을까요? 2의 배수가 되면서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간다 이런 생각이다. 그치? 그걸 가능케 하는 자연수 n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는 상태인 거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로그의 2에 자 2n 루트의 n이 자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물론 여기는 이를 분리해서 넘겨서 빼도 되기는 하겠다. 그치? 네. 빼도 되기는 할 건데 1357 이렇게 가도 될 건데 그렇게 가볼까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n 루트 n이 n 루트 n도 귀찮네? n의 몇 분의 몇 승이죠? 2분의 3승. 그치? n의 2분의 3승이 2의 배수 2, 4, 6, 8에다가 1이 넘어가면서 빠지니까 홀수 누가 나올까? 1, 3. 그치?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남는다 라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n의 2의 2분의 3승이 2의 몇 승이거나 1승이거나 2의 3승이거나 2의 몇 승이거나 5승이거나 하면서 2의 홀수승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의 밑에 3과 같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 누구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n 값은 적어도 2의 1승이거나 2의 2승이거나 2의 3승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 2의 1승이 들어가면 2의 2분의 3승이 되니까 2의 홀수승 당연히 안 될 거고 자 2의 2승이 들어가면 2의 띠릭띠릭 약분되면서 딱 2의 몇 승 되니까? 3승 되니까 자 이런 거 가능할 거고 2의 3승 들어가면 2의 몇 분의 몇 승 되니까? 2분의 9승이니까 안 될 거고 자 2의 4승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저기 지수 2배 되면서 2의 6승 되니까 2의 짝수승이라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네. 자 그럼 규칙을 좀 찾아보면 2의 홀수승은 될 리가 있을까? 없겠지. 자 그럼 2의 짝수승 찾는 건데 2의 6승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런 느낌이네. 2가 몇 번 곱해지면 안 될까? 그렇지. 짝수번 곱해지면 안 되네. 2가 2번 이상 곱해진 지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가 곱해진 요 숫자가 반드시 2가 몇 번만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한 번만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가능한 지수는 2의
2 곱하기 무슨 수승의 형태들? 홀수승의 형태들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n값이 잠깐만, 이게 50 이하 되도록 하는 자연수니까 뭐야? 이거 50 이하네? 우와! 그럼 여기 50 이하니까 여기 최대치가 이게 몇 승이었습니까? 50승이었을 거예요. 그럼 50에서 1 빼면 여기에 마지막 숫자는 이게 몇 승까지 가능할까? 49승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2를 곱해. 맞네. 1을 곱하니까 미쳤다. 그럼 여기가 100승까지 되는 거죠? 큰일 날 뻔. 그럼 얘는 몇 승까지 되는 거? 이게 99승까지 되는 거.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제 모조리 찾아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이게 2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n자리에 2의 2승이 되면 여기에 2의 3승이 만들어지고, n자리에 그러면 2 곱하기 다음 홀수, 얘가 2 곱하기 1이고 얘가 2 곱하기 다음 홀수 3이니까 들어가면 2의 몇 승이 만들어지냐면 2 약분되면서 2의 9승이 만들어지겠네. 그 다음 거는 2의 2 곱하기 몇 승일 거고 5승일 거고, 자 그럼 곱하면 5, 3 얼마 될 거니까 15 될 거니까 2의 15승. 그럼 지수가 얼마씩 늘어나는 게 보입니까? 60 늘어나고 60 늘어나다가 뭐 안에 있어야지? 99 안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가능한 숫자가 2의 6k-3승꼴이 되겠네요. 얘들. 맞아요. 근데 이 지수가 지금 k가 1인 것부터 최대 99를 넘지 않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99 6으로 나누면 16이 되겠다. 그쵸? 그럼 얘가 k가 16인 것까지는 되고 17인 거는 될까 안 될까? 안 되나? 6, 7에 42에 그치 6을 하면 100인데 거기에서 3 빼는 거니까 17일 때까지 딱 되기 때문에 몇 개 되는 거다? 17개 가능하다. 컷! 됐습니다. 자, 마지막 150번, 125번으로 넘어갑시다. 으쌰. 띠리리. 자, 2 이상의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 좀 알고 본 건데? 조건이 많이 보던 겁니다. 세제곱근 A는 A, B의 4제곱근이다. 자, 세 실수 A, B, C가 어차피 얼마 이상의 실수? 2 이상의 실수? 전부 다 무슨 수에서 논다? 양수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이 세제곱근 A는 반드시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이 세제곱근 A랑 같도록 하는 너의 4제곱근 중에서도 무슨 실근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양의 실근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고, 걔는 그러면 4제곱근의 A, B 이렇게 표현되겠네. 문자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가 나오니까? A와 B 사이 관계가 나오니까 A랑 B는 그냥 한 문자로 나중에 다 돌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나 조건을 보니까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를 더한 게 4를 만족시킨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고, 자 그러할 때 A는 C분의 B의 K승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를 찾아요. 자, 드는 생각. A를 일단 전부 다 B로 바꾸거나 B를 전부 다 누로 바꿀 수 있으니까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단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A의 3분의 1 승이 그냥 양쪽에 12승 하자. 그럼 A의 몇 승이? 4승이 A 3승 곱하기 B 3승. 자, 띠릭띠릭 날라가면 A가 B의 몇 승이다? 3승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C만 남겠다. 그렇죠? B랑 C만. 자, 그럼 A에다가 B 3승을 하고 집어넣으면 A는 B의 3승에 BC 더하기 로그 B의 B의 3승 C가 4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여기 3분의 1 넘어가고 이렇게 로그 분배하면 몇 분의 몇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로그 누구의 누가 되냐면 B의 C가 되고, 자 로그 B의 B 3승이니까 플러스 얼마에다가 3에다가 그치 로그 B의 C가 하나 더 생기겠네. 자, 그 값이 현재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죠. 자, 양쪽에다가 그냥 3 곱하고 정리를 바로 해버립시다. 자, 1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9 더하기 3 로그 B의 C가 자 12가 되는 거고, 자 요래 두 개 더하면 몇 로그 몇이 되면서 4 로그 B의 C가 되면서 자 10을 빼는 거니까 2가 된다 이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럼 로그 B의 C는 몇 분의 몇이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B와 C의 관계도 나오는 거 아닐까? C는 누구의? B의 몇 분의 몇승이다? 2분의 1승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변의 표현이 A를 C분의 B의 K승으로 표현하는 K값 찾자는 얘기인데 좌변의 밑이 얼마니까? A니까 우변의 밑도 뭐로 바꾸자는 얘기일까? A로 모조리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인 거죠. 자, B는 A로 바꾸면 A의 몇 분의 몇 승? 3분의 1승. 자, C는 A로 바꾸면 여기 또 바꿔야 되네. 자, B가 A의 3분의 1승이니까 얘는 A의 3분의 1승에 2분의 1승 되면서 C는 A의 몇 분의 1승? 그치, 6분의 1승의 전체 K승인 거. 그게 A가 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지수 계산해서. 그래서 K 값은 6일 수밖에 없겠네요. 됐나요? 자, 마무리하러 하고 넘어갑시다. 패스. 자, 폭포가 빨리 끝났으니까 지수함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수함수의 폭발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와 중심이 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겁니다. 어디도 그려요? 네? 어디도 그려요? 너네가 그려야 되는 거지. 나는 많이 했어. 지금 토할 것 같아. 그만 그리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죠. 너네가 졸업하면 또 고2가 있고, 너네가 지나가면 또 고2가 있고, 계속 고2가 있고, 좋은 거죠. 없는 것보다. 자, 로그 3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0의 두근입니다. 정수 부분 찾으면 무슨 부분 찾을 수 있을까? 소수 부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자, 분류할까요? 로그 30은 정수 부분 찾으려면 수직선 남겨가지고 이 자연수들 전부 다 밑이 얼마인 로그로 변환시키면 10인 로그로 변환시키면 그냥 보이네. 로그 30은 로그 10과 로그 얼마 사이에 있으니까 100 사이에 있으니까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는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자, 그럼 소수 부분에 나타내는 알파는 로그 30에서 1을 빼는 건데 그럼 로그 10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자, 그대로 얘는 로그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컷. 자, 그렇게 해서 A랑 B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그럼 이 둘의 합 n 플러스 알파가 자, 문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로그 3이 되는 거니까 그냥 사실 정수분이랑 소수분 나오면 자기 뭐가 된다? 자신이 된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로그 30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생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두분의 곱은 자, N과 알파를 곱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냥 로그 얼마가 되면서 3이 되면서 그치? 그게 B인 거라서 자, 여기는 로그 A랑 자, 여기는 로그 B를 여기는 A랑 B를 더한 값을 그냥 찾자 이 얘기네요. 자, A 플러스 B는 그럼 마이너스 로그 30에다가 맞지? 마이너스 로그 30에다가 자, 로그에 3을 더하는 거니까 자, 로그 3에다가 로그 30 빼는 거기 때문에 로그에 30분의 3이 될 거고 10분의 1이니까 무슨 일? 마이너스 이렇게 마무리 되겠다. 그쵸? 끝. 자, 그대로 다시 2번. 자, 비슷한 맥락이고 로그 라지엔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류를 해놓고 나서 또다시 얘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로그의 3의 8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건데 자, 이때 3의 k 승의 값을 한번 찾아볼래요. 마찬가지죠. 근계수 관계 쓰자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하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로그 뭐가 생긴다? 3의 8. 그럼 얘 정수분이랑 소수분 나누자 이 생각이네요. 그쵸? 자, 정수분 나누게 되면 로그 1. 그치. 1이 로그 3이 얼마? 3. 2가 로그 3이 얼마? 9.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가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n 값은 당연히 1인 거고 알파 값은 그러면 로그 3의 8에서 1을 뺀 값이니까 로그 3의 3을 빼면 로그 3의 몇 분의 8? 맞아, 3분의 8 이렇게 되겠다. 그쵸?
K를 구해야 되니까 두 분의 곱을 찾으면 되는데 자, 두 분 그럼 곱하면 또다시 N이 1이고 여기 있는 알파가 로그 3의 3분의 8이니까 N알파는 그대로 소수 부분 로그 3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8이다. 이게 그럼 지금 K가 된다는 얘기지 않아? 네. 그럼 여기에 3의 거듭제곱수 만들다 치면 자, 진수랑 위치 자리를 바꾸게 되면 답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3분의 8 이렇게 마무리하자는 얘기죠. 자, 간단하고 단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134번으로 갑시다. 할 수 있죠? 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숫자가 그치? 5분의 3이 실수는 너무 작은 숫자잖아. 네. 소숫자가 아래 n자리부터 0 아닌 숫자가 나오게요. 그걸 알파라고 부르는데 그럼 0점 띵띵띵띵 가다가 0 아닌 숫자 누가 딱 등장할 거니까 알파 등장하면서 이렇게 간다 치면 얘는 어쨌든 간에 알파점 뭐뭐 곱하기 10의 어떤 거듭제곱승으로 표현되는 유효 숫자의 표현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네. 그럼 이 알파는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자릿수가 된다? 그치? 최고 자릿수의 개념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최고 자릿수를 정하려면 여기 있는 이 수의 상용 로그 값의 무슨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소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자, 일단은 상용 로그 값부터 찾으러 갈까? 소수 몇 셋짜리부터 0 아닌 숫자 나온지 한번 봅시다. 자, 상용 로그 씌우게 되면 로그의 5분의 3의 12승이 되는데 얘는 1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가 될 거고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상용 로그 값 좀 쓰겠습니다. 그쵸, 2랑 3이 있네요. 로그가 0.3010 그 다음에 로그의 3이 0.4771. 자, 그럼 여기 로그 5가 있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 얘가 0.6990이 된다. 이 생각이네. 그쵸? 네. 띵에서 띵을 빼야 되니까 그대로 빼서 마이너스 붙인다 치면 마이너스 0.4771 해주면 디리릭 얼마? 9 하나 줄어들 거니까 1, 2, 0점에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12 곱하기 마이너스 0.219가 된다. 쌤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열심히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몇 배 할까요? 10배하고 2배에서 더하면 되지 않겠어? 네. 마이너스에 10배 먼저 하면 2.21. 2.9가 될 거고 플러스에 얘 2배 하면 0.4438 이게 된다. 그쵸? 네. 자, 그래서 0.4438을 더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6628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아이 좋아. 자, 이 숫자의 소수 부분, 아니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이라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 몇째 자리부터? 셋째 자리부터 0 아닌 숫자 등장하고 자, 소수 부분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0.6628 해야 되는 거네. 맞아요? 네. 자, 1에서 요거 빼면 0.377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자, 그럼 이 0.372가 자, 지금 잘 보면 이 값이 로그의 5분의 3의 12승이 이와 같은 상용 로그의 값으로 표현된 건데 마이너스 3을 10의 거듭제곱 안에 넣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으로 곱해질 거고 그치? 네. 그럼 여기는 0.337이네. 우리가 지금 상용 로그 봤을 때 자, 소수 부분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는 숫자죠. 0.3010고 0. 그 다음에 4771이니까 그럼 여기에는 0.337은 어쨌건 간에 로그의 몇 점 얼마로 표현될까? 그치, 2점 얼마로 표현되니까 여기 곱하기 2점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자, 0이 아닌 숫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자릿수가 얼마? 2.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두 개 더해서 계산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다행히 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은 많이 사라진 내용이니까 지금 일단 열심히 공부해보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봐야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아마 할걸? 아니야. 아마 안 아니 할 저희 거예요. 이제 문이과 통합 돼가지고 이제 어렵게 수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어차피 수능에서 배제된 내용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고를 확장하는 겸해서 하는 거고. 네. 자, 143번으로 갑시다. 자,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놈을 구하라. x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범위겠고요. 왜? 아픈 것 같아요. 고성이 또 드립쳤어? 아니 저 맨 뒤에 저기 누가 아파? 맨 뒤에 있는 애? 갈색 옷이 갈색 옷이요? 아, 그만은 원래 아파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떡해. 포장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 자, 두아는 아니에요. 저 뭐가 아닌지 말을. 자, 나 조건을 우리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전체 숫자에서 무슨 부분 배웁니까? 정수 정수 부분. 그럼 얘는 로그 x 제곱의 무슨 부분이 되는 거고? 그치, 소수 부분이다. 더하기 얘는 누구의 소수 부분? Y의 소수. 그치, 로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나 된다?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했었냐면, 그래,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라고 둔다 치고 로그 x 제곱이 n1이라고 두고 n2 플러스 뭐라고 둔다 치면 베타라 둔다 치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 조건에다가 1인 조건에다가 알파랑 베타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죠? 0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되어야 하며 베타도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로그 x 값이나 로그 x 제곱 값이 애초에 무슨 수가 되는 것들은 정수가 되는 것들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식을 만들 때 자,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을 싹 다 뭐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몇 로그 몇이 생겨요? 3로그. 그치, 3로그 x가 생기고 걔가 정수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찌됐던 간에 무슨 수다? 정수다. 그럼 로그 x의 범위가 가조건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쵸? 네. 로그 x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자, 3로그 x는 몇과 몇 사이에? 3과 그치 6 사이에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3로그 x의 값이 뭐인 거랑 4인 거랑 5인 거 이렇게 두 가지 있겠네. 자, 그럼 로그 x로 가능한 값이 몇 분의 몇이나? 3분의 4랑 정수 돼야 안 돼요. 이거 정수 아니다. 그치? 가능한 일이고 로그 그러면 x가 몇 분의 몇인가? 그치 3분의 5인 거. 이것도 그러면 정수가 아닌 관계라서 둘 다 될 수 있는 값이고 그래서 가능한 x 값이 10의 3분의 4승이나 10의 3분의 5승이 되니까 이거들을 다 뭐하라? 곱하라. 그럼 10의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 10의 몇승? 3승이니까 정답은 1000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끝? 자, 보기 7번으로 갑시다. 얘 몇 분? 8시 15분. 오호, 좋아. 지수함수다. 지수함수라는 게 진짜 많거든, 로그랑. 그래서 10분이든 5분이든 남은 건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기 7번입니다. 과학 지문이죠. 관계식부터 봅니다. 자, 그놈 정신 차려야 돼. 슈리처럼 얼굴 긁지 말고. 슈리 졸릴 때 얼굴 긁는데 네가 방금 얼굴 긁고 있었어. 졸려? 괜찮지? 자, 보기 7번입니다. 나지엠은 스몰 m 더하기 5 로그의 x분의 10이라 되어 있고 자, 변수랑 상수 구분하러 갈 건데 나지엠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무슨 등급이냐면 절대 등급. 자, 스몰 m은 겉보기 등급이에요. 자, 그때 x는 뭐냐면 거리죠. 지구랑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지문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이때 자, 지구로부터 10의 마이너스 5.3승 떨어진 별의 겉보기 등급이 거리죠.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냥 적자. 나지엠, 스몰 m, x. x가 10의 마이너스 5.3승일 때
자,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점 얼마? 7. 7이 된다. 그때 이 별의 절대 등급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집어넣고 이 라지엠 찾자는 얘기네. 네. 보자. 라지엠은 마이너스 26.7 곱하기 5 로그에 자 x의 분모에 네가 들어갈 건데 6.3. 그렇지. 흡의 지수승이니까 자 그대로 다시 역수치하면서 10 곱하기 10에 5.3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로그가 몇 점 몇이 된다? 6.3. 0.3이 된다. 자 5배 해주면 30. 30 그치 1.5가 되는 거고 그럼 31.5에서 26.7 뺀 거 절대 등급이다 이런 얘기죠. 끝. 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지수함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잠깐 프린트를 뽑을 테니까 그동안 머리를 식히고 계십시오. 방정식도 풀었고요. 뭐도 풀었습니까? 부등식도 풀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관계들을 쭉 봤었냐면 이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최대 최소 관찰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방정식 푸는 것도 했었고 부등식 푸는 것도 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대상인 함수만 바뀌고 그 뒤로 전부 다 계속 똑같이 내용이 반복될 거야.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이 먼저 지수함수예요. 그럼 지수함수 배우고 나면 지수함수에 뭐 할 거고? 최대 최소 할 거고 이거 이용해서 뭐 풀 거고? 방정식이랑 부등식 풀 거다 이 생각 고정이고 자 다시 로그 함수를 배울 거예요. 로그 함수 배우고 나면 또다시 띠릭띠릭띠릭 할 거다 이 생각이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삼각함수가 등장해요. 자 삼각함수가 등장하고 나면 삼각함수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풀고 그치. 근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아는 삼각비랑 이름이 비슷하지 그치. 삼각비로 만들어진 함수가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거든. 그럼 삼각비는 어떤 삼각형에서 쓰는 거였지?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확장될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삼각비를 활용해서 변의 길이나 넓이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주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삼각함수를 하고 나면 자, 그 삼각함수를 도형에 활용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단원인 수열로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쌤이 이걸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못 그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지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2차 함수는 2차식으로 구성된 함수다. 그쵸? 네. 그럼 지수함수는 무슨 식으로 구성돼? 지수식으로 구성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수식은 밑은 상수고요. 지수 자리에 변수가 올라와 있는 A의 X승꼴의 숫자들을 우리가 지수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변수 X값의 변함에 따라서 대응되는 Y값들 이렇게 대응해주면 y는 a의 x승꼴의 표현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무슨 함수 형태가 되냐면 지수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함수의 표현에서 이런 얘기 해보자. 여기 있는 x가 이제 좌표 평면에 대응되는 x좌표가 될 거니까 좌표 평면은 당연히 허수는 뭐 없는데 누구는 다 있지? 실수는 다 있으니까 이 지수가 실수로 확장된 느낌이거든. 그럼 적어도 밑은 무슨 수가 될 수 없을까? 음수가 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밑 조건 따졌었죠. 자,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 밑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따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밑 A가 0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들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 만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한 땀 한 땀 뭐 하면서 대입하면서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Y는 2X승 그래프를 쌤이 한번 먼저 그려본다라고 생각할게요. 같이. 자, 가장 쉬운 점들을 대입해야 되니까 x에 제일 쉽게 넣을 수 있는 x값은 얼마? 1. 그렇지. 1 넣으면 몇 콤마 몇이 나요? 1,2지 나고 2 넣으면 2,4. 그 다음에 3 넣으면 3,8. 자, 그 다음에 4 넣으면 4,16. 이차 함수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2배씩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중에 양의 정수 말고 0이나 음의 정수 넣어볼까요? 0 넣으면 0,1 지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4분의 1
자 그럼 x값의 음의 실수가 계속 작아지는 값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아주 작은 분수가 될 뿐인 거지 0을 지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0보다 작은 값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지면서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자 무슨 축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지. x축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오 그런 선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지수함수. 그래서 유리함수 그릴 때 점근선 있으면 점근선부터 먼저 그렸잖아. 그 지수함수도 점근선부터 그리면서 이제 특성에 맞춰서 그린다라는 이런 생각인 거야. 네. 모든 지수함수는 0,1로 지나가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뭔가 예리한데. 그렇지. 맞잖아. 밑에 관계없이 x가 0이면 항상 얼마가 될 거니까? 1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점을 지수함수의 대표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준점이라고도 할 건데 쌤은 기준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기준점은 누구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그렇지. 밑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약간 이게 거듭 제곱되는 느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감을 살려보자. 2는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그 숫자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커져. 우리가 그래서 곱하는 수의 기준은 얼마라고 하냐면 크기가 1인수라고 해요. 왜일까? 크기가 1인수보다 큰 값을 계속 곱하면 그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될 거고? 커질 거고 1을 계속 곱하면 똑같은 값이 계속 나타날 거고 그치? 1보다 어떠면? 작으면 점점 곱할 때마다 작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쌤이 크기가 1인수라 해서 그냥 1인수라고 안 하고 그 마이너스 1도 해당되는 얘기겠다 그쵸? 그런데 음수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이 0보다 어떤 것만? 큰 것만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A가 이렇게 1보다 큰 상태일 때랑 적어도 A가 1보다 어떤 상태일 때? 작은 상태일 때 근데 그냥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어떻다도 크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대표적인 함수 중에 y는 그럼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부터 순차적으로 넣게 되면 1, 몇 분의 몇에? 4분의 1, 2분의 1에 2, 몇 분의 몇에? 4분의 1에 그치. 자, 몇 분의 몇에? 3,8분의 1. 아, 그럼 얘는 x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무슨 축을 향해서 다가가는? x축을 향해서 다가가는 어쨌든 점근선은 y는 뭐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자, 여전히 0, 몇 지납니까? 기준점. 그치, 0,1은 무조건 지납니다. 밑에 관계없이. 자, 그럼 이대로 얘가 또다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2 지날 거고 마이너스 2,4 지나면서 붕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네.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관계가 뭔가? 대칭. 그렇지. 점의 관계를 보니까 y축 대칭인 게 눈에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무슨 승이니까? 마이너스 x니까. 아, 그래서 자 이렇게 밑의 크기는 같은데 서로 역수인이 아니고 밑의 크기 같다고 하면 되지. 밑이 서로 역수인 두 개의 지수함수는 무슨 축 대칭의 그래프다? y축 대칭의 그래프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얘기를 합시다.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곱할 때마다 아니라 x값이 커질 때마다 y좌표가 커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맨날 이렇게 말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증가함수의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증가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내가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의 대소 비교를 했더니 x2가 더 크더래요. 그럼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 f의 x1이랑 f의 x2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f의 x2의 값이 그대로 큰 값을 가지면 즉 정의역이 어떨수록 클수록 어떤 함수값을 가지면 큰 함수값을 가지면 그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러준다? 증가함수라고 불러준다. 이게 정의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미적분 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미적분 할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읽기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의역이 클수록 뭐가 커지는 상태? 그렇지. 함수값이 커지는 상태. 그림에서 봐도 그렇게 되겠죠. 여기쯤이 x1이고 여기쯤이 x2면 당연히 x1보다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x2에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생각인 거지. 됐니? 그럼 여기 2x1, 여기 2x2가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식이 만들어지지? 부등식. 부등식.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 풀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다시 정역이 클수록 큰 함수값이라 했습니다. 네. 무슨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 밑이 얼마보다 큰 지수함수는?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네. 그럼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증가하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의 함수값을 가질 때 정역이 가장 어떻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치,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나한테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이 범위에서 2x승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물론 처음에는 그려서 가도 되지만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뭐하는 함수고? 증가함수. 그럼 이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 바로. 그럼 당연히 1에서 가장 어떤 함수값을? 작은 함수값을 어디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3에서 큰 함수값을 가지니까 최대는 당연히 얼마가 되며? 8이 되며. 그치? 최소는 2의 값은? 1승이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네. 지수식에 2차식이 들어간 거 어떻게 그립니까? 제가 선생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는 무슨 정역에 함수가 들어갔네. 정역에 새로운 함수가 들어갔네. 무슨 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인 거죠. 그게 복잡한 정역을 뭐로 치환해버리면 t로 치환해버리면 내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y 이게 무슨 승이고 t승이고 어쨌든 간에 얘는 증가하는 감소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누구 범위에 따라서 t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가질 거니까 자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우왕 그려가지고 t의 범위를 찾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지금 대칭축의 x는 얼마 있는 거고 2에 있는 거고 그게 1부터 3까지면 1이랑 3 대칭축 여기 딱 있는 거니까 훔짜 하면 1에서 가지는 정역의 최대값이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2. 잘리네. 그치 1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그럼 정역의 최대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요. 2 넣어서 만들어지는 값이 그치 4 마이너스 8 플러스니까 마3이니까 자, 이 정역의 최소값이 무슨 값이네? 마3이네. 그럼 마3에서 당연히 최 무슨 값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y에서 최 네. 대를 가지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식의 최소값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8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 최대값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에서 4분의 1이라고 이렇게도 관찰이 가능하니까 왜 증가와 감소가 중요한지 이제 느낌이 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꼬우고 싶다면 여기 정역 자리에 이제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내가 그릴 수 있는 모든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 무리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리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행히 여러분 교과에서는 대부분 2차 함수에서 끝이 납니다. 어쨌든 알아두시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봅시다. 그럼 얘는 밑이 0과 1 사이, 밑이 1보다 작은 상태라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까? 그렇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감소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이렇게 큰 상태라면 f의 x1이랑 f의 x2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f의 x1이 더 큰 상태이다. 그럼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느낌이지? 반대로 바뀌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인 거고 자 그럴 때 이제 정역이 클수록 얘는 함수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치 함수값이 작은 거니까 정역의 최대에서 오히려 함수값은 뭐를 가질 거야? 소를 가질 거야. 자리가 어떻게 되면 된다는 느낌이지? 바뀌면 된다는 거야. 밑이 2인 게 아니라 몇 분의 몇과 같은? 그치 2분의 1과 같은 이런 형태의 식이 들어간다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지수함수를 관찰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놓쳐도 되죠? 지수함수의 증가하는 형태와 감소하는 형태 대표적으로 밑이 2인 거랑 밑이 2분의 1인 걸 봤는데 그럼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도 y는 ax 해가지고 a가 0보다 클 때 증가하는 1차 함수 a가 0보다 작을 때 뭐 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인 건 했고
A의 부호에 따라서 판정구했지만 이제 A의 무엇에 따라서도 얘기를 했냐면 크기에 따라서 비율비를 논했었다. 그치? 그럼 얘도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함수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밑의 배수 비교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y는 2x승이랑 y는 3x승을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둘 다 몇 콤마 몇은 지납니까? 그렇지. 기준점 0,1 지나고 이렇게 y는 2x승이 생길 거야. 얘들아, 정의는 뭐가 되지? 이 지수함수에? 모든 실수전지. 실수? 그치. 전체가 되는 거. 실수 x가 되고 치형은요? 양의 실수전지. 그치. 0보다 어떻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교재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그냥 짚고 가는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까지 내지 않을게요. 자, 여기 2x승 있으면 3의 x승은 과연 점이 어떻게 찍힐지 한번 생각해볼까? 자, 여기에 1놈은 1,2죠. 여기에 1놈은 1, 얼마 돼요? 3. 그럼 생각해봐. 밑이 3인 게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밑이 2인 게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3인 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자, 1보다 정역이 0보다 큰 영역에서는 3의 x승이 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밑이 정역이 0보다 어떤 상태가 되면 작은 상태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지만 얘는 마이너스 1,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또 훨씬 빨리 감소하는 거야. 빨리 증가하고 빨리 감소하고 그 기준의 x좌표가 얼마이고? 0이고. 그래서 이렇게 더 밑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기준점 이후로 둘의 대소관계의 위치는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소관계가 비교가 되니까 이제 쌤이 이런 거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y는 a의 x승이라 그러면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보다 작고 0보다 크다. 2보다 작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1보다 그치 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사이에 b의 x승을 그리겠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치?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증가하는 지수함수에서 이런 밑의 크기에 따른 대소관계를 비교했으니까 감소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감소하는 거는 뭐 물론 한 땅 한 땅 점을 찍어도 되지만 우리 아까 2x승이랑 3x승 이렇게 방금 그렸었고 이 2x승이랑 무슨 축 대칭인 그래프가 그치 y축 대칭 그래프가 밑이 몇 분의 몇인 거였어요? 2분의 1인 거였다. 그쵸?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두 개 그려지는 요 그래프에서 3의 x승을 대칭 이동시킨 게 몇 분의 몇에? 3분의 1의 x승의 자,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요 3분의 1의 x승 그래프는 오히려 x좌표가 0보다 클 때 이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더 폭발적으로 감소한다라는 느낌이지. 밑이 더 작으니까. 그럼 그거 전에는 다시 더 폭발적으로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쌤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띠리리리 띠 띠 띠 띠. 자, A, B, C, D 부등식 범위 구해볼까요? A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가 B고 그 다음이 C 1이겠죠? 아, 1 넣어줘야 돼요. 네.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니까. 그리고 C C 그 다음에 뭐? D D 0 그렇지 0 넣어줘야지. 오 생각 있어. 됐니?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이런 얘기지 않을까? A, B, C에 어쨌든 대소 비교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럼 나는 이 지수식의 정의역 x에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A, B, C, D가 다 드러나지 않겠니? 네. 그래서 얘의 높이가 뭐? A인 거, 얘의 높이가 뭐인 거? B B인 거, 얘의 높이가 뭐인 거? C. C, 얘가 높이가 뭐인 거? D. D인 거. 그래서 A, B, C, D 대소 비교가 이렇게 바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컷. 그래서 지수함수는 아래쪽에 있을수록 밑이 작은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x를 그어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기본형을 배웠으니까 이제 무슨 이동을 시키기 시작할까? 그치? 평행 이동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이동도 있을까? 대칭 이동도 있어. 맞아. 대칭 이동 하는 것이다.
아닌데. 재밌어요. 몇 분이죠? 8시 9시요, 9시. 42분? 좋습니다. 아, 숙제도 안 했는데 이거 수업도 안 되고 볼까? 자, 지수와 문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y는 ax승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야 되냐면, 잠깐 너네 이상하지 않니? 저희 a가 1 아니 1보다 큰 거 있고 0과 1 사이인 건 했어. 양수에서 뭐 빼먹었지? 0 다시 0? 1인 걸 빼먹었잖아. 1번 왜 안 해? 그렇지. 1이면 y는 1의 뜻은 그냥 뭘까? 1이. 그러니까 이건 상수함수라서 지수함수를 취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AX승 나오면 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A는 뭐가 못 된다? 1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없을 수가 없어. 항시 있거나 아니면 없어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없는 경우가 없을 거야. 문제 모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이제 얘 이 식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형태가 몇 가지인 지수함수구나. 두 가지. A가 1보다 크면 뭐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정근선은 Y는 0이 되고 기준점 몇 콤마면 0,1. 꼬랑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가 0과 1 사이면요. 뭐 하면서? 감소하면서 정근선은 Y는 0이고 여전히 여기 기준점은 0,1 이런 느낌으로 빨리 떠오르면 돼. 됐지? 자, 우리 평행이동하기 전에 대칭이동에서 기본 형백 다 모으겠습니다. 셀 Y는 A의 X승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A는 뭐보다? 1보다 크다는 거 이제 바로 판단이 되는 거고. 자, 예를 그러면 먼저 Y축의 대칭이동한 거는 Y는 A의 무슨 X승? 마이너스 X승.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Y축 대칭도 해봤으니까 무슨 축 대칭도? X축 대칭도 해볼 거예요. X축 대칭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A의 X승. 그럼 이 지수함수 기준점이 있지 않을까? 기준점은 전부 다 밑에 관계없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지수가 얼마인 지점들을? 0인 지점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지수가 0인 X좌표는 0이고 그때 되면 Y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지수함수 그래프의 기준점이 0,1이고요. 얘는 지수 자리가 0이 되면 A의 0승 1이니까 무슨 1이 생기지? Y좌표.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대칭이동 대칭이동 되면서 0, 무슨 1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기준점이 된다. 그럼 얘를 또다시 무슨 축 대칭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치. Y축 대칭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Y축 대칭이동한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A의 무슨 X승? 마이너스 X승이고 기준은 여전히 0,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이게 이제 기본형이야. 대칭이동 시킨 것까지. 네. 자,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들을 모조리 무슨 이동시키는 거?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찾자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행이동 많이 했으니까 뭐 꼭 그려야 되겠니? 이거 그래프 그린다고 쳐봅시다. 오른쪽 몇 칸에? 칸에. 위로 몇 칸? 3칸. 그러면 그래프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네. 몇 콤마 몇이고? 0,1이고 Y는 얼마고요? 0이고. 오른쪽으로 2칸 가면 정근선은 변화가 없죠. 하지만 위로 몇 칸 가면서? 3칸 가면서 정근선이 Y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Y축 평행이동량에 의해서 무슨 선이 결정되는구나? 정근선. 이거 유리함수랑 비슷하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 그치? 네. 그럼 여기 정근선 되면서 기본형이 2의 무슨 승이었으니까 미쳤나 봐. 증가. 미안. 그치?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그치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걸 그럼 2칸 위로 3칸 올리니까 그럼 요 기본형 그래프를 이제 정근선의 Y는 3이 되도록 막 이으면 되는데 막 읽기보다는 당연히 여기 대표되는 기준점을 찍어가는 게 좋겠죠. 네. 자, 기준점을 찾는 방법은 이걸 2칸 위로 3칸 올리면 당연히 몇 콤마 몇이 될 건데? 2,4가 될 건데 그거를 그냥 식에서 바로 찾는 방법이 있겠네. 밑에 관계없이 지수 자리가 얼마면? 0이면 너네 전체 지수 시계 값이 얼마 될 거라서 1일 거라서 대응되는 Y좌표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4를 지난다. 2,4면 이 정근선보다 한 칸 위에 있을 거니까 여기 지나면서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떠올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이 EX승 그래프는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안 그립니다. 자, 그래서 안 그리는 거 한번 봅시다. Y는 그럼 3분의 1의 X 더하기 상승 마이너스 4를 그릴 건데 보자마자 정근선 무슨 4? 마이너스 4. 자, 평행이동 되기 전에 기본형은 이렇게 뭐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쵸? 자, 기준점 찾으려면 X좌표 무슨 3일 때? 마 3일 때 Y좌표는 얘가 1 되는 거니까 마 3. 그래서 얘보다 한 칸 위에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요 기준점 지나면서 무엇하게 그려준다? 감소하게 그려준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마이너스 4가 정근선이 되면서.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X축, Y축 듣는 건데 Y축은 당연히 마상보다 오른쪽에. 그치? X축은 마사보다 위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되었어요? 자, X, Y축 필요 없으면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빨리 그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대칭 이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넣어볼까요?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무슨 축 대칭 들어갔다? Y축 대칭 들어갔다. 귀찮지 않니? 그냥 위치 몇 분의 몇인 걸로? 맞아. 2분의 1인 걸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식을 내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로 변형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정근선 Y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기준점은 몇 콤마면? 4 콤마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4 콤마 마이너스 1 지나면서 무엇하고 있는 상태? 감소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리면 된다는 거. 할만하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일단 밑은 몇 분의 몇을 바꾸고 3분의 1에 x-1승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의 기본형은 있잖아. 평행이동 되기 전에 3분의 1 x승이 아니라 3분의 1 x승 앞에 뭐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그럼 3분의 1 x승이 원래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잖아요. 이게 무슨 축 대칭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로 바뀌게 된 거야. 자, 정근선은 y는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기준점은 x에 1 들어갔을 때 y는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 1 더한 2가 되면서 1,1 되는 거라서 1,1이면 y는 이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치? 그대로 요 기본형 그래프가 이 기준점 지나면서 정근하고 있다. 이렇게.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 갈 수 있어요. 뭘 집에 갈 수 있어? 네? 가, 얼른 가. 조심해서. 너 동영상 보고 있는데? 네? 동영상 보고 있어? 졌나?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치, 열심히 봐야 돼. 자, 교재 84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몇 분이죠? 50분? 오케이. 고생했어. 자, 간단하게 익힘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거야. 자, fx a의 x승이라 되고 a 0보다 크고 a 1 아니다.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오는 거 고르래요. 기억해서 f의 p 플러스 q가 fp 곱하기 fq냐고 물어봐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그치, 공통수학 2 할 때 함수에서 이런 성질 성립하는 거 확인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쵸? 사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때문에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럼 f의 a p 플러스 q는 a에 p 더하기 q승, fp는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 등호 성립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다. 그치? 자, 니은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네. 니연, 니다 무슨 함수냐고 물어보죠?
증가함수냐고 물어본다. 그치? 근데 A의 x승이라고만 있지 A의 크기가 뭐보다 크다는 말이 없으니까 1보다 크다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럼 발레를 분할치면 A가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는 뭐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쌤 1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항상 성립해야 되죠. 참고하지 쌤. 자, 디귿에서 f의 x1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네? 그치. 근데 그 1대1 함수 표현에 맞자. 대우 버전이죠. 그래서 이거 대우 쓰면 x1과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 다르다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지수함수 1대1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1대1 함수 맞다. 그치. 이제 이 1대1 함수라는 표현이 엄청 중요하게 될 거야. 방정식이랑 부등식 풀 때. 네. 자,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 방정식 풀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리을에서 점근선은 y축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치. 점근선은 무슨 축입니까? x축, y는 0이 되니까 자, 리을은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치.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것만 나오면 참 쉽겠다. 그치.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볼록선 판정의 부등식이 있거든. 이거는 식 자체를 외워서 어떨 때 볼록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의 구조를 보고 아 볼록선 판정을 하는 부등식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쌤이 그린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볼록한 형태입니까? 그치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볼록한 형태예요?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근데 대칭 이동을 한다 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볼록? 위로 볼록. 이것도 대칭 이동하면 위로 볼록.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동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자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라는 부등식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f의 2분의 a 플러스 b랑 fa 더하기 fb의 평균값이라 무슨 얘기고? 자 지금 fa 더하기 fb는 x좌표가 얼마와 얼마인 지점? a와 b인 지점의 함수값의 평균이죠. 네. 그래서 x좌표가 a인 지점과 먼저 x좌표가 b인 지점에 1fx라는 이 함수의 두 개의 기준이 되는 점 a를 먼저 설정을 한다 치면 a의 좌표가 a, fa, 자 b의 좌표가 b, f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컷?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수치는 이 x좌표들 가운데 있는 값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다. 그치? 정의역의 평균, 함수값의 평균? 그럼 뭐야? A와 B를 연결하는 무슨 점이 떠올라야 될까? 중점. 맞아. 중점이 떠올라야 돼. 그럼 이렇게 A, B를 연결하는 중점에 있는 N이라는 좌표를 만들었을 때 이 점의 Y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겠어? 2분의 FA 더하기 F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이해하신? 설명해봐 어동윤. 네? 얘가 y좌표가 f 뭐고요? b고요. 얘가 y좌표가 뭐가 되니까? fa가 되니까 그들의 평균의 y좌표는 n의 y좌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쵸? 네.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이 점 m의 x좌표가 몇 분의? 2분의 a 플러스 b인데 자, 이 정의역에서의 함수 f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때문에 5점의 좌표가 됩니다. 이 점의 y좌표가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f의 2분의 그렇지 a 플러스 b로 표현된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노란색 점이 큽니까? 분홍색 점이 큽니까? 노란색 점의 y좌표가 더 큰 거니까 만약에 나한테 부등식에서 와 자연스러웠어. 자, 오른쪽 값이 크다고 물어보는 거는 함수가 어떻게 볼록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래로. 미안해. 그치. 아래로 볼록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쌤이 말한 거 이 부등호 방향을 외울 필요는 없어. 만약에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그치. 잠깐만 나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영상에서 보기 진짜 쓰레기 같을 것 같은데. 안 나오세요. 안 나와? 네. 맞네. 뭐? 너는 이제 칠판 여기만 쓰는 거야. 그치?
유후. 그러면 부동간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블록하면 얘기하는 걸까? 위로 블록하면 얘기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 자체의 구조를 기억하는 거지 부동 방향을 외우라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부동 방향이 맞다. 그럼 내가 그린 블록성이 맞는 거고 부동 방향이 맞지 않다. 반대다 그러면 블록성이 반대인 걸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몇 시야? 57분? 괜찮네 아직. 자, 기본적인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고급진 평행이동을 하러 갈까요? 고급진 강의.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y는 2x 승입니다. y는 2x-3승이에요. 오른쪽 몇 칸 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3칸 옮겨가면서 이 다음 점 Q에 대응이 되는 거다. 그치? 네. 이 PQ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얼마일까? 3입니다. 그래서 X축 평행이동량은 X축과 평행한 성분의 길이 정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y는 k를 넣는다고 해볼까? 자, y는 k를 넣으면 여기 있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자, 직접적으로 열심히 계산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얼마입니까? 3이에요. 평행이동량이 3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다시 그어가지고 여기에 y는 k 플러스 1을 그읍시다.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얼마일까요? 3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 구하고 싶겠죠. 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 구하려면 적분하면 돼요. 적분 공부하러 합시다. 안 돼요. 안 되겠다, 그치? 네. 잘라서 뭐 하겠다? 붙이겠다. 평행이동하면 모양은 어떨 거니까? 네. 똑같을 거니까. 그럼 무슨 사변형 될 거고. 네. 그럼 얘 높이는 얼마일까? 2가 되겠죠. 그럼 답은 2, 3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지지고 볶고 자시고 계산하려고 하면 되는데 안 돼. 맞고 또 맞고 그 다음에 계속 맞는 거야. 알겠지? 자, x축 평행이동량이 x축과 평행한 길이 정보를 줍니다. 그럼 무슨 축 평행이동 반대로? y축 평행이동은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세로 길이를 주겠죠. 그럼 우리는 x축 평행이동도 하고 무슨 축 평행이동도 하지? y축 평행이동도 하잖아. 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주고. 와 너무 궁금해요. 자,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봤는데 상수가 곱해진 게 나와요. 이 상수 곱해진 게 의미가 뭘까? x 플러스 2. 그치. 아, 그럼 이 상수 사이에 의해서 무슨 축 평행이동량을 나타내요? x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량을 나타내고 있다. 어쨌든 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들은 밑이 다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 겹칠 수 있을까요? 얘는 밑이 얼마인? 2인 지수함수 그래프 y는 2x승을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뭐야 이거 오늘 이해 거듭적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로그를 배웠잖아. 아 너무 싫어. 이해 거듭적으로 오를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저번 주까지 열심히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는 2에 x 플러스 로그 2의 옷은 플러스 얼마? 4가 되니까 어쨌든 얘도 밑이 얼마인? 2인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를 적절히 이동하면 1번과 2번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맞출 수 있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미치 같으면 다 겹쳐지고. 응? 미치 같으면 다 겹쳐지고. 그치, 밑이 같으면 다 겹쳐져요. 기분이 안 그러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지려면 밑이 뭐 해야 된다는 생각? 그치, 같아.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고. 그럼 대칭이동도 들어가면 이제 생각해보자. 아, 우리 대칭이동하면 이 y는 ax승 y축 대칭이동하면
y는 a에 무슨 x승 된다? 마이너스 x승 된다. 밑이 무슨 수가 돼도 된다? 분수. 네. 역수가 돼도 밑이 역수이거나 그러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함께 할 때는 밑이 역수이거나 밑이 뭐 해도 된다? 밑이 치해도 된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밑이 무슨 수 관계에 있을까? 역수 관계 있고 심지어 지수지가 앞에 뭐 있어서 마이너스 있어서 무슨 축 대칭 들어간 거야? x축 대칭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함께해서 겹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우리 x축 대칭, y축 대칭 지금 원점 대칭까지 했거든. 그러면 y는 누구 대칭이 나왔지? x 대칭이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 전달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숙제를 쌤이 톡방에 남겨드릴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베이직스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냥 한타한타 좀 그리고 풀면 줄게요 먼저. 끝.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꺼야지.